너무 추워서 욕이 나오네요. 시베리아발 북극 한파가 설 연휴 기간 동안 기승을 부리더니 25일 서울 출근길에는 체감온도 영하 25도를 기록하면서 절정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추위는 한국, 중국, 일본에 동시에 들이닥쳤는데 중국의 최북한 모어시는 영하 53도까지 떨어지며 기상 관측 이래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런데 한중일 세 나라의 최악의 한파가 들이닥치자 한국의 놀라운 난방 시스템에 대한 평가가 다시 주목받으며 중국과 일본에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온돌은 중국과 일본과는 비교되는 한국의 전통적인 난방 시스템으로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면서 오래전부터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까지 온돌이 사용되며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응용력은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고 했는데 지금부터 한국의 온돌이 어떻게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속담이 있다면서 장의정신과 기초과학의 발달로 일본은 엄청난 발명품을 만들어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세상을 놀라게 한 5가지로 건전지, 캔커피, 샤프펜슬, 전기밥솥, 에어백을 들었습니다. 한국도 특허청이 개청 40주년에 우리나라 발명품 10선을 조사해봤는데 최고의 발명품 1위는 훈민정음, 2위는 거북선, 3위 금속알짜, 4위 온돌, 5위 커피믹스로 조사되었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발명품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한국을 의식하려 하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한국이 만든 발명품 중에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온돌입니다. 일본에는 보일러가 없기 때문에 한국의 온돌이 부럽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인들은 한국에 오면 가장 먼저 훈훈한 온돌로 된 객실부터 찾는다고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최근 전세계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자 한 네티즌은 일본의 한 정류장 사진을 보여주면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버스 정류장에서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에서도 버스 도착 시간 알림판이 있지만 일본은 게시판에 그저 버스 시간표만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것들이 한국에는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시에는 버스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있는 온도의자까지 등장했습니다. 자동 센서가 주변 온도를 감지해 작동하고 의자 온도를 38도로 유지해 이용자들에게 따뜻함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이 의자는 지난해 말 기준 180곳이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횡단보도를 기다리는 주민들이 추위와 강설, 강풍을 피할 수 있는 온기 텐트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은 실내 온돌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온돌을 응용해 추위를 막아주었습니다. 또한 일본과 중국에서도 기차 노선이 잘 되어 있어 오래전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한국은 차원이 다르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5년부터 화산 봄을 닮은 서해 금빛 열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이 열차는 세계 최초의 온돌마루 열차입니다. 용산에서 아산과 예산, 홍성, 보령, 서천, 군산을 지나 익산까지 달리는데 기차 안에서 한옥의 온돌을 즐기면서 차창 밖 풍경을 감상하며 조교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객실마다 칸막이가 설치되어 온돌방처럼 꾸며진 곳에서 다리를 뻗고 누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자동차 안에서도 온돌방을 제한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 시대로 진입하면서 일본에서는 도요타의 추락, 일본 자동차 산업 대붕괴가 시작된다라는 일본의 자동차 전문 평론가 이노우의 시사호가 쓴 기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부진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일본 자동차 산업의 현실을 소개하며 일본이 4년 연속 판매량 감소를 겪으며 지난해 판매 대수가 45년 만에 가장 적다고 토로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전기차 수출량이 늘어났다며 수출량 2위까지 올랐다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 수출량은 중국에서 생산하는 테슬라 전기차까지 포함시킨 것인데 최근 테슬라의 판매량이 줄고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끊어지면서 전망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한국도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누적 판매량이 지난해 100만 대를 돌파하면서 아이오닉5, EV6 등 주력 차종은 각국 주요 자동차 전문지 평가에서 연이어 최고 순위에 오르고 세계 곳곳에서 올해의 차로 뽑히는 등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기차 개발에서 뒤처지고 중국은 저가 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한국은 일본과 중국을 놀라게 해 전기차를 내놓는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개발하고 있는 제네시스의 초대형 전기 SUV GV90에 온돌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열전도를 활용한 전통적인 온돌방의 난방 방식을 차량 실내 공간에 구현한 것인데 시트에 기대거나 침대로 변형해 누워서 온돌리에서 잘 수 있게 설계되었다고 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해 5월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의 모빌리티 온돌을 특허 출원했는데
한국차를 외면하는 중국과 일본에 출시될 예정이라서 한국의 온도의 맛을 전기차에서도 보여주겠다며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한국의 온돌이 난방 시스템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일본과 중국을 비롯해 미국과 유럽까지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류의 흐름을 타고 3년 전부터 한옥이 전세계에 수출되고 있는데 한옥과 함께 온돌까지도 함께 지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방탄소년단 같은 한류에 빠진 외국인들이 사극이나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한옥의 매력을 느끼고 한옥을 직접 짓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옥을 바랬지만 여기에 온돌까지 씌워져 더 큰 반응을 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캐나다에서 한국식 찜질방을 지어달라고 주문했는데 자재 운반비가 너무 많이 들어 포기하는 대신 기술과 설계 도면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값싼 중국식과 한국식 온돌을 비교하고 한국의 온돌 방식을 선택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식 불가마는 공기를 바로 데우는 방식이어서 비용이 적게 들지만 쾌적하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반면 온돌 방식인 한국의 찜질방은 바닥을 달궈서 열기를 전달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은은함과 쾌적함을 따라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2020년 특허청이 과거로 돌아가 투자한다면 어디에 투자하겠냐고 묻자 당연 1위는 온돌이었습니다. 1883년 조선을 방문했던 미국의 천문학자 퍼시벌 로웰은 그의 책에서 온돌을 결정 화로 역할을 하는 발명품으로 아이디어가 뛰어나다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발명품으로 급부상하는 온돌을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한국의 온돌을 금지시키며 없애려 한 바 있습니다. 일제는 한반도를 지배하면서 온돌 때문에 살림이 황폐해지고 밀폐된 온돌방에서 환기도 하지 않고 생활하게 되어 위생에 나쁘다고 주장하며 이것 때문에 한국인을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일제는 온돌이 나무를 패어서 불을 떼기 때문에 산림 황폐화의 주범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임진왜란 이후 궁핍해진 사람들이 산속으로 들어가 화전을 일구고 살았기 때문이었고 또한 일제 침략으로 경부선, 경의선 등 철도가 부설되면서 대량으로 벌목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제의 압박에도 한국인들은 온돌의 뛰어남을 알고 지금까지 유지해왔고 온돌은 자랑스러운 한국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돌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신청하려 했지만 중국이 반대해서 못했다고 했는데 역시나 중국에서는 온돌이 자신들의 문화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온돌을 거의 쓰고 있지 않지만 어이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 국내 역사학자는 왜 온돌이 한국의 것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줬습니다. 지난 2019년 온돌의 역사를 연구해온 서울대 국사학과 송기호 교수는 한국은 백의 민족이 아니라 온돌 민족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온돌은 기원전에 동지중해, 몽골, 극동 등에서 각각 발생하였는데 그리스에서 시작된 하이퍼코스트는 로마에서 꽃이 피어 유럽 각지로 퍼져나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목욕탕에서만 쓰였을 뿐 주거 공간에서는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북부에서도 발달된 온돌이 일부 확인되었으나 자료가 너무 적어서 그 유래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고 몽골에서도 온돌이 사용된 증거가 확인되었지만 후대에 제대로 계승되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극동에서 발명된 온돌은 고대부터 현재까지 한반도로 이어져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세계 온돌 유적 중 한국만이 유일하게 온돌의 현대화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백의 민족은 고대부터 근대까지 흰옷을 즐겨 입은 우리 민족을 상징하기에 충분하지만 현대화와 더불어 지금은 흰옷 문화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온돌은 지금까지 한국만의 문화로 살아남아서 그 놀라움을 증명하고 있기에 한국 민족은 온돌 민족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몇 해 전 글로벌 커뮤니티 레딧에 한 장의 재밌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나의 한국인 부모님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소파를 샀는데 부모님이 모두 소파 앞바닥에 앉아서 TV를 보는 그림이었습니다. 소파가 있어도 따뜻한 바닥에 앉는 한국인 부모를 풍자한 만화였습니다. 이를 두고 해외 네티즌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바닥이 깨끗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따뜻하다는 것이다. 따뜻하고 먼지 한 점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자 한 한국인 네티즌이 이에 한마디 했습니다. 등받이로 사용하는 민족. 이상 쓸망이었습니다.